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부동산 하면서 주택 양도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상가 매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상가를 매도하실 때 특별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요거는 사실 상가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어떤 시장이 되면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면 매도자들이 매수자한테 양도세까지 내고 나한테 얼마 남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사실상 그 세금만큼 돈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매도가에 양도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양도세 신고하실 때 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면 거래 계약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더 받기로 한 양도세도 매도 금액에 포함해서 다시 양도세를 재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어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매매 사례가가 정확히 없잖아요. 이 네. 상가랑 저 상가가 다 다른데, 그렇죠. 네, 그런 게 없다 보니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준시가보다 훨씬 낮게 이제 매매 계약서 그냥 쓰고 파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뭐 임차가 잘 안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제 주인분들께서는 이렇게 자꾸 공실로 두느니 파는 게 낫겠다 네. 해서 내놓으시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기가 되게 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제 적당하게 아는 분들끼리 거래를 한 거예요. 싸게. 네. 싸게 팔겠다. 뭐 우리끼리니까 그냥 뭐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면서 싸게 하신 거죠. 네. 근데 진짜 괜찮지가 않은 경우들이 생기는 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기준시가보다 낮게 팔았을 경우에. 근데 그 차에 싸게 판 게 그 기준시가보다 30%보다 더 낮게 거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30% 초과돼서 낮게 한 금액은 증여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정말 근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있죠. 기준시가 반값에. 있죠. 정말 제발 가져가라. 그치. 너무 안 팔리니까. 안 팔려서. 갖고 있으면 부담이 뭐, 되는데.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느니 싸게 팔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 기준시가보다도, 물론 기준시가라는 거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보다도 싸게 파셨을 경우에는 싸게 산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상가는 상업용이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게 세트로 따라오죠. 주택은 면세지만. 네. 그래서 상가를 그럼 팔 때도 뭔가 부가가치세가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운영하시던 상가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사업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부동산이잖아요. 네. 주거용이 아니니까.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 과세 건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건물을 과세용으로 사용하시다가 처분하실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근데 쓸 때는 사실 뭐 토지 건물 저희가 뭐 나눠서 토지 얼마, 뭐 건물 얼마 이렇게 안 쓰고 어렵죠. 통째로 뭐 얼마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우리 이번에 이 부동산을 전체를 뭐 100만 원에 팔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안에 정확히 따지면 건물분이 얼마고 토지분이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는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계약서 자체를 구분해서 쓰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대로 안분하게 되어 있고요. 네, 기준시가 비율, 토지 기준시가 얼마고 건물 기준시가는 얼마니까 이 매매가액에 이 비율로 쪼개어서 네. 이렇게 봐서 건물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네, 근데 특별한 경우에 이게 뭐 쟁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이 엄청 커서 부가세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시가 안분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너무 번거롭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다른 방법이 있죠. 음. 지금 내가 이 부동산을 뭐 임대업을 하시던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하시던 하다가 넘겼는데 이 양수자께서 똑같이 한다. 임대를 똑같이 그대로 할 거다. 임차인도 사실 심지어 그대로고 바뀌는 거 하나 없이 똑같다라고 하면 사업의 포괄 양수도라고 해서 이때는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렇게 포괄양수도를 하시면 아주 편하게 부가세 부분을 추가로 받지 않고도 처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뭐 돈 주고받는 데 있어도 편하고요. 서류를 계약서만 잘 쓰시면 세금 계산서도 주고받지 않아도 되니까 좋죠. 네, 해당이 되신다면 네, 포괄양수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가가 뭐 전체가 상가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주택 좀 섞여 있잖아요. 1, 2층은 상가고 그쵸. 3, 4층은 주택이고 이런 경우들. 네, 이런 경우를 겸용주택이라고 하는데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22년부터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정말 많아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네, 우선 현재는 사실 겸용주택일 때 이 면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상가 면적과 주택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 면적이 조금이라도 크다면 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특히 이게 전체가 그럼 주택이 된다면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되는 그렇죠. 거죠. 엄청 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분하실 때 반드시 주택 면적을 늘려가지고 처분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상가까지 비과세가 되다 보니 22년 양도분부터는 거래가액이 9억을 넘는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아무리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로 과세하도록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겸용주택을 갖고 계시고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금액이 9억을 넘을 거라고 예상되시는 분들이라면 22년에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네. 21년에 매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22년에는 이게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따로따로 계산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주택 부분은 이제 되게 어렵게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해지실 예정이기 때문에 계획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올해 계약하시고 잔금도 올해 안에 치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상가 건물 계약할 때 뭐 이런 건 꼭 상가 아니어도 있을 수 있죠. 분양권이라든지 뭐 이런 계약에서 다운 계약서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아직도 다운 계약서 쓰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세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 이거 말고 좀 낮게 계약서 씁시다. 써도 될까요? 안 되죠. 네. 다운 계약서 신고하시면 다른 여타의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도 아주 큰 페널티를 주고 있어요. 뭐 이제 주택일 경우에 물론 상가일 경우에 해당되지 않지만 주택일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되는데 그게 아예 적용이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감면 적용도 안 되고요. 가산세도 부당한 거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도 40%나 부담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뒤늦게 세금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단위로 0.02%가 부과되니까 네.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매도자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해줄 수 있지만 나중에 처분하실 때 본인의 취득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늘어나서 본인 세금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셔야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상가 계약을 앞두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금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